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짱박사 경제학 진도별 모의고사 제4회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소비자 A에게 여가와 소비는 완전 보완제이고요, 효용함수가 L자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효용함수가 완전 보완제 형태의 효용함수가 되겠죠? 여기 여가, 소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비근로소득은 없고요, 근로소득만 존재하는 경우 이 소비자의 노동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효용함수의 특성을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가 여가라고 두고요, 여기가 소비재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요, 얘가 둘 중에 작은 거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L자 형태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거 두 개 같을 때가 꺾인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두 개가 같을 때니까 이렇게 대칭되는 경우에서 꺾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L자 형태잖아요, L자.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L자 형태가 되는 효용함수, 자, 효용의 증가 방향은 이런 식으로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효용이 증가하겠죠. 자, 요거랑 우리 예산선이 접하는 점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자, 예산제약식을 볼게요. 예산선. 예산선은 뭐 기계적으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내가 재화를 소비하는데, 이게 이제 수직축에 C로 되어 있으니까 C로 쓸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이너스 W, L 더하기, 그 다음에 비근로소득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 보시면 하루 종일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이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이라 하면 이렇게 돼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여가가 이렇게 보시면 여가 시간이 빵이 되면 24W 근로소득만 있는 거예요. 임금률이 W0면 뭐 그렇게 되겠고, 여기 수직축의 C가 제로가 되면 L은 24 이렇게 될 테니까 24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이제 짬뽕 시켜 가지고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효용 극대화하는 점을 찾아 넣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따라오셨죠? 자, 이때 거기 문제를 볼까요? 자, 노동공급은 어떻게 생겼니 하는데 항상 단위 탄력적이다. 여러분, 항상 단위 탄력적이다 라고 하면요, 탄력성이 1이란 얘기죠. 그래서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생겨 있을 거야. 노동이고 임금 이렇게 있는데, 임금이 올라갈 때요 탄력성이 항상 1이다 그러면 이게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의 형태가 돼야 됩니다. 끼울기는 상관이 없어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는 아니야. 자, 2번 노동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노동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임금이 올라갔을 때 이게 수직이 돼야지 완전 비탄력적이 될 거예요. 노동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다 라고 하면요, 자, 임금이 조금만 변해도요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평 이렇게 되면 완전 탄력적이고, 수직 이렇게 되면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자, 우상향한다, 뭐 이것도 우상향하는 거긴 하겠죠. 자,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임금이 올라갔다 할게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임금률이 요게 W1이라고 하면 하얀색이 W0라 합시다. 자, 그때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은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A점에서 B점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돼요? 임금이 올라갔더니 여가 시간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노동 공급 곡선은 임금과 노동과의 관계가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뭐예요? 임금이 올라갔더니 여가 시간이 증가했다 그러면 노동 시간이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임금이 상승했더니 노동 공급이 감소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1, 2, 3, 4 이것들은 다 답이 아니죠. 자, 그러면 거기 5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노동 공급 곡선은 저기 A점에 해당하는 게 임금이 W0라고 하면 W0라는 어떤 값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여기가 A점이고요. 자, 이게 W0야, W0. 그러다 임금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더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가 시간이 증가하게 되면 노동 시간은 감소하는 거예요. B가 여기야. W1 이렇게 됩니다.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연결한,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임금이 변했을 때 나타나는 선택점들이 변하는 거잖아. 가격이 변했으니까 이거를 BCC라고 하죠. 가격, 소비, 곡선. 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걸 반영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노동 공급 곡선은 이렇게 좌상방 우하향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5번 노동 공급 곡선은 우하향한다. 어렵지 않지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정리해 주시죠. 다음 볼게요. 2번. 자, 노동시장이 수요독점 시장입니다. 여러분, 수요독점 시장일 때는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계적으로 요 그림 패턴을 익히세요. 자,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W를 이제 정리하는 거야. 그러면 MFC 곡선을 찾아야 되는데, MFC 곡선은 절편은 똑같고요. 기울기가 2배 가파른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노동의 수요 곡선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노동의 수요 곡선. 이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VMPL이 되고요.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MRP, L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을 대입해 볼게요. 자, 노동 수요 독점 기업이 직면하는 노동 공급은 이거요. W를 정리하셔야죠. W를 정리하면 어떻게 돼? 20분의 1 L 이렇게 됩니다. MRP는 어떻게 됩니까? MRP는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40 마이너스 10분의 1 L 이렇게 되고요. 자, MFC를 찾아야 돼. MFC는요, 여러분 TFC에서 L로 미분해야 되거든. 여러분 TFC를 한번 살짝 구해 볼게요. TFC L은 W 곱하기 L 이렇게 됩니다. 자, W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20분의 1 L 이렇게 돼서 20분의 1 L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걸요, 우리가 미분을 하는 겁니다. L로 미분을 하시게 되면 TFC를 L로 미분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가 내려가니까 이 기울기 2배가 빨라져요. 그래서 10분의 1 L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거 값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면 최저임금을 적용했을 때, 여러분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최저임금을 적용했을 때 여기 A점과 B점, 완전 경쟁 시장은 여기 C점이 되는 거죠. A와 B 사이에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고용도 증가하면서 임금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B점을 찾으려고 해.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얘랑 얘가 같아지는 점에서 B점이 결정됩니다. 두 개 이꼴로 놓고 푸시면은요, 얘가 넘어가니까 20분의 2, 5분의 1 이렇게 되고요. 5분의 1 L이 되니까 40 하면은 여기가 200 이렇게 되고요. 오케이?
200을 여기다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B 값을 찾을 수가 있을 거야. 요 A 값도 찾을 수 있고요. 자, 여기다 200을 집어넣으면 W 값은 10 여기는 되고요. 여기는 20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근데 문제를 잘 볼게요. 뭐 C점도 찾아도 되는데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그랬을 때 거기 보면 최저임금을 15로 설정했어요. 여기 어딘가 되겠지? 15. 자, C점 찾아보면 C점보다 약간 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저임금을 설정을 한 거야. 자, 이거보다 낮은 임금은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고용량은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이거 우리 많이 했잖아. 여기 나와 있는 최저임금을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의미가 있는 노동 공급 곡선 여기까지는 그대로 따라가요. 여기까지는 그대로 따라가다가 얘는 살아납니다. 이렇게. 이해 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MFC는 새로운 MFC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 따라갑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따라가요. 그러다가 얘가 살아나니까 여기서부터는 연결할게요. 그냥 연결 안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요. 자, 그러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미가 있는 여기 MFC가 이렇게 된 거랑 노동의 수요 곡선이 만나는 이 점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이 점을 찾는 거예요. 이 점 D라고 할게요. 어떻게 찾습니까? 15를요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15 요거랑 같아지게 되니까 정리하시면 얘가 25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고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고용량이 원래 수요 독점일 때보다 최저임금을 이렇게 했더니 A점이 균형이었는데 임금은 상승하고요, 고용도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자, 수요 독점 시장이죠. 수요 독점에서 노동시장이 최저임금을 설정하는데 최저임금을 A와 B 사이에 결정합니다. A와 B 사이에서 결정하면, 자, 이렇게 결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요, 임금도 상승하고요, 고용도 증가하게 되는 이렇게 재미난 결과를 얻어내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뭐 여기서 고용량은 250 해서 답은 찾으시면 되는데, 최저임금을 그냥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 수요 독점에 적용할 때 어떻게 되는가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3번 한번 볼게요. 3번. 자, ABC 3명으로 구성된 경제 상황에서 가능한 한 자원 배분 상태와 각 상태의 3명의 효용이 각각 주어져 있습니다. 자,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는, 여러분,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계십니까? 자, 이게 낭비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어떤 S라는 상태가 있는데 이렇게 S'이라는 새로운 상태로 간다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모두가 만장일치로 찬성한다고 할게요. 모두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요. 이렇게 가는 것을. 이렇게 찬성하면 누구 한 명도 피해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파레토 시각으로 봤을 때 개선이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렇게 됐다가 이 상황에서 더 이상 개선이 불가능하게 되면,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하게 되면 그게 바로 파레토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해 가시겠죠? 예,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거기 한번 표를 살짝 한번 잘 봐보세요. 자원 배분 상태에서 A, B, C의 효용이 각각 나와 있는데 가라는 상태를 한번 봐볼까요? A의 효용, B의 효용, C의 효용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때 A의 효용은 3이고 여기는 10이야. 여기는 7입니다. 어떻게? 새로운 가나다라로 갔는데 새로운 상태로 갔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나 없나 체크를 해보세요. 있어요? 거기 볼게요. 나로 가요. 나로 가면 A의 효용은 증가하네. 3에서 6으로 A는 찬성. B의 효용도 증가하네. B도 찬성. 근데 C의 효용은 감소하네. C는 반대. 개선이 아니죠. 오케이? 자, 다와 라도인데 라를 한번 볼게요. 가에서 라로 만약에 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A의 효용은 3에서 5로 증가하니까 A는 찬성 따라오셨죠? B는 10에서 12가 되니까 찬성. C는 7에서 8이 되니까 찬성. 그러니까 가에서 라로 가면 이거는 파레토 개선이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가는 어떻게 돼요? 파레토 효율적이 아니다.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레토 지금 효율적인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반면에 나를 볼까요? 나 한번 잘 보세요. 나에서 가로 가면 A가 반댈세 하니까 이건 개선이 아니죠. 자, 여기 다도 한번 미리 넣어볼게요. 다는 여기 13이고요. 여기 10이고요. 여기 3이잖아요. 자, 그럼 나에서 딴 데로 가볼게. 나에서 다로 가는 건 어때요? A는 증가하니까 좋아지고 B가 감소하니까 이거 개선이 아니고요. 가로 가는 것도 개선이 아니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다 볼게요. 다 하나씩 따지는 거야. 다에서 한번 봅니다. 다에서 모두가 만장일치로 효용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어. 지금 이 경우는 A에서 어디로 가도 효용이 감소하잖아요. 자, 다시. 그러니까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게 되면 이 상태는 지금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가 아니야. 이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걸 뭐라 그런다? 우리는 파레토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해 가시겠죠?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에 나와 있는 가만,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은 배분 상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정도 정리하시고 다음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주어진 정보에 따를 때 전기 자동차 배터리 생산이 정부의 개입이 없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경우 사회적 후생의 감소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고요. 전기 자동차 배터리 생산은 지하수를 오염시킨대요. 해로운 외부성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네요. 그래서 생산 과정에서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우리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틀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돼요. 자, 배터리에 대한 수요 곡선이 있고요.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자, 요거 기본적인 그림 생각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냥 대략적인 걸 그릴게요. 자, 요렇게 PMC가 있고요. SMC가 있고요. 수요 곡선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SMD만큼이 더 들어가겠죠? SMD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수요 곡선은 이게 P야. 수요 곡선은 40-0.5 2분의 1이라 쓸게요. Q. 요게 바로 수요 곡선이고요. 자, 공급 곡선은요. PMC잖아요. PMC라고 쓸게요. P로 잘 정리가 돼 있는데 10 플러스
EQ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5번째 점띵 보시면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한 주민들의 의료 비용은 SMD네. 그게 요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소셜 마지널 데미지 또는 EMC라고 쓰죠. 자, 거기 보시면은요, 비용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료 비용 곡선 거기 나와 있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2분의 1 Q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한 단위당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Q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요 SMC야, SMC. 자, 그러니까 요거 두 개 같이 더하면 됩니다. 10 플러스 여기 보시면 2분의 1, 2분의 4죠. 2분의 5, Q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사회후생 자체가 어떻게 변합니까 하면요, 요 점을 찾아야지. 여기가 원래 사회적인 최적 수준인데 사적인 측면에서 최적 수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요거 두 개 같게 놓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여기 나와 있는 PMC와 여기 나와 있는 요 수요 곡선 같이 이꼴로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40이 전리 나가고 2분의 1이 전리 나가요. 그러면 2Q 플러스 2분의 1 Q, 이거는 12, 1, 2 넘어가요. 40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얘가 2분의 5 Q는 여기 3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Q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12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P점에서 요 점을 찾으려고 해요. 그럼 사적인 측면에서 최적 생산량은 QP라고 하면 얘는 12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최적은요, 요거를 찾아야죠. 여기 보시면 SMC랑 오케이? 얘랑 같게 놓고 푸셔야 됩니다. 얘랑 얘가 이렇게 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거 정리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전리 넘어가니까 2분의 6Q 요거는 12, 1, 2 넘어갑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역시 30 이렇게 돼요. Q는 어떻게 돼요? 10 이렇게 되죠. 자, 여기 QS인데 얘는 1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 문제에서 뭘 풀으라고 했냐면 사회 전체 후생의 감소분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정보 개입이 없어서 시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바람직한 최적 생산량보다 과다 생산되지 않습니까? 과대 생산돼요. 과대 생산돼서 발생하는 후생 손실, 그거를 계산해야 된다고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과대 생산을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우리의 관심사는 그래프가 어떤 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냐면 SMC하고요, 요거 보이시죠? 얘랑 얘가 우리의 지금 포인트에 있어야 돼. 과다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여기 S가 초점이지, 물이 100도씨에 끓게 되는데 더 많이 물의 온도가 높아져서 발생하는 후생 손실, 그게 바로 요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다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요 삼각형의 크기를 계산해야지. 12를 여기다 또 집어넣어요.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여기가 요 삼각형의 크기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요 높이는 계산할 수 있어. 요거는 얼마야? 2 이렇게 되고요. 요 높이를 계산해야 되는 거지, 요 높이. 그럼 12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얼마야, 값이? 34. 오케이? 12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여기는 40. 이렇게 되니까 요 삼각형의 면적에 해당하는 데드웨이 로스는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요 높이 2, 요거 높이 6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회적 후생 손실은 6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림 형태니까 잘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5번. 자, 개인 A는 공공재 한 단위를 더 생산하는 대신에 사용재 세 단위를 포기할 용의가 있고, 개인 B는 공공재 한 단위를 더 소비하는 대신 사용재 네 단위를 포기할 용의가 있다. 공공재 생산의 한계 비용은 30인데 사용재 생산의 한계 비용은 5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여러분, 첫 번째, 우리 공공재 관련해서 최적 생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공재에 대한 최적 생산은, 자, 우선 첫 번째는요, 비경합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배제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무임승차 문제가 되고요. 비경합성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공공재에 대한 편익을 수직의 합으로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한 한계 편익이 있을 텐데 그걸 수직으로 합해서 얘가 한계 비용, 이거는 공공재만 있을 때예요. 근데 만약에 일반 균형 분석 방법에서는요, 공공재랑 사용재가 같이 있을 때는 MRS라고 하는 거지. MRS 공사라고 써야 됩니다. 공공재, 사용재. 얘는 MRT 공공재 생산 비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공재만 있을 거니까 공공재, 공공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MRT 공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러분 MRS를 합하는 거잖아. 지금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개인 A의 공공재 한 단위를 더 소비하는데 사용재 3개를 포기한다. 이거 느낌이 뭐야? 공공재는 사용재, 공공재 하나 더 하기 위해서 사용재 3개를 포기할 정도로 내가 공공재를 좋아한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MRS A의 당연히 공사야. 공공재, 사용재 이거는 3이라는 뜻입니다. MRS B는 어떻게 됩니까? MRS B는 공공재, 사용재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4단위 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한계 편익 요거를 합하게 되면 7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MRS 요거 합한 건 7. 자, 그 다음에 MRT는 어떻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공공재 관련한 생산 비용을 사용재로 표현하는 것인데 그냥 한계 비용으로 표현하면 공공재에 대한 한계 비용을 이렇게 사용재로 나눠주게 됩니다. 오케이? 자, 거기 보시면 공공재에 대한 생산 비용이 한계 비용이 30이고요. 사용재에 대한 한계 비용은 5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6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정리를 해보면 공공재에 대한 MRT 얘는 6이기 때문에 공공재에서 얻게 되는 편익의 합이 비용보다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같을 때가 최적이고요. 지금 사람들이 공공재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편익이 크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해야지, 지금 최적 생산은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요. 공공재에 대한 생산을 증가시키고 사용재에 대한 생산을 줄여야 된다. 요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답이 5번입니다. 공공재 생산을 늘리고 사용재 생산을 줄이고 이렇게 되면 사회 전체적인 최적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효용은 증가한다. 알 수가 있겠죠. 어렵지 않지만 좀 잘 봐주세요. 패턴화 시켜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6번부터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